대구 창조경제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성되고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부모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한 가운데 인터넷에서도 힘을 보태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대구에서도 학대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 독립영화 정책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물 관련 최대 국제 행사인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 포럼이 이제 4월에 열리는데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세계 물 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째 통일부 장관에게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과 관련해 북한 관계자들의 참여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물 관련 이런 세계적인 포럼에 북한 관계자가 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이게 수락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지역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물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수부가 아마 주관하는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지자체, 대구시 또 관여가 돼 있고요. 예. 아니 제가 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도 세계 물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을 초청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이 물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공동 유치한 국제적인 행사에 북한 관계자가 참여한다면 세계 물포럼의 흥행을 넘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죠.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오늘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창업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오늘 대구시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터에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대구시와 삼성이 단지 조성을 약속한 지 5달 만입니다. 연면적 4만 3천여 제곱미터에 900억 원을 투자해 창조경제존, 아뜰리에존, 삼성존, 커뮤니티존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조성되며 내년 말 완공됩니다. 창조경제존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업무시설이, 아뜰리에존에는 예술가, 디자이너의 공방과 작업실, 전시실, 이벤트 공간이 들었습니다.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가는 전략입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벤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해 입주시킨 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를 중심으로 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동대구 벤처밸리, 그리고 수성 소프트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창조경제 밸리를 만들므로써 대구를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와 삼성이 주축이 된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대구경제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대구 창조경제단지 기공식 소식 전해드렸는데 취재를 담당한 이상원 기자와 함께 대구 창조경제단지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구에서의 창조경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창조경제는 사람들의 새로운 상상력,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네. 아이디어 실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를 개혁한 뒤 이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과 융복합시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삼성이 함께 조성하는 대구 창조경제단지에서 첨단업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선별해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단지에 입주시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네, 섬유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 지역의 전통 주력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곳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창업 지원 기능이 주력이고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첨단업종, 벤처업종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제조업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삼성은 대구 창조경제단지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삼성 벤처 파트너스 데이를 열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기술 투자, 마케팅 지원, 지분 투자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업종 기업들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어서 기대가 큽니다만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정 지역마다 대기업을 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삼성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 발굴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대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도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과 협업을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기업, 지원기관들이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삼성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대구의 기업들이 개발해내야 한다는 점이고 네. 이 부분이 가능해지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라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경제단지의 의미와 전망 이상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재정 신청이 기각되자 피해자 고 김태환 군의 부모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상에도 힘을 보태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년 전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6살 김태환 군이 누군가 뿌린 황산의 중상을 입고 49일 만에 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장소에서 이웃집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태환 군의 진술이 나와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이미 증거인멸이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죽었지 누가? 그러고 다른 피아노 골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 되노? 태환 군 부모는 용의자를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법원에 낸 재정 신청마저 각종 증거들이 인정받지 못해 지난 3일 기각됐습니다. 태환이는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증언이잖아요. 왜 그게 채택되지 않는지 그 당시에만 제대로 태환이 말을 믿어줬다면 이렇게 태환이를 2번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대법원에 재항고함으로써 추가 물증 없이 법률 적용에 오류만 판단하는 신락 같은 희망만 남아있는 상황. 인터넷상에선 이 나라의 법과 가해자가 태환이와 부모를 2번 죽이고 있다며 10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전혀 잊지 못하고 계시고요. 국가와 사회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 무중소까지라도 쫓아가서 범인임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끔찍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만 남고 공소권은 사라져 또 다른 영구미제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공무원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토론회에 나온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외치면서 보육에는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그것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의 욕심일 뿐이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학대 사건 이후 CCTV 설치 의무화가 거론되는 등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고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초과 보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사가 보는 아동의 수가 좀 많기는 해요. 이게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1대 20이지만 1대 23까지 초과 보육을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의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우리 보육 예산으로 가야 우리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고.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교사 1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현재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1위가 학부모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며 보육 종사자들에게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어린이 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여자아이가 집에 온 뒤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 증상을 보여 CT 촬영 결과 두개골에 금이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정인과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조사를 해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유통업체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지역 기여도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돈벌이 장소로만 보는 대기업들의 시각, 문제가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기업 유통업체 7곳의 지역 기여 실적을 6개 분야로 분석했습니다. 백화점은 지역 제품 매입과 용역 발주, 영업이익 사회 환원에서 실적이 낮았고 대형마트 역시 지역 제품 구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지역 상생 협력 의지가 가장 미흡한 곳은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이랜드 리테일. 지난 2013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지역의 제품 매입과 용역 발주, 지역업체 입점이 30%에서 50% 가까이 줄었고 사회 환원 금액도 9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동아백화점이 인수되기 직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나 지역 제품 매입이 533억 원이나 준 것을 비롯해 180개 지역업체가 떠났고 용역 발주 금액도 75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역 급여 이체 실적이 전년 36%에서 14%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현대백화점의 사회 환원 금액은 1년 만에 1억 1,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지역은행 이용 잔액이 없었고 제품 매입과 용역 발주도 절반 가까이 줄어 지역 기여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은 회사 방침을 이유로 아예 매출 자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기업의 지역 고용 비율은 조금씩 향상됐지만 이마저도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제는 분기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본사 차원에서도 지역 기여도를 향상시키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상생과 지역 기여를 외쳐도 남의 얘기로만 듣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아나무인식 태도가 대구 시민들의 의식 없는 소비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가 예술 독립 영화를 미리 검열하겠다고 해서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 내일 개관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개관 특별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화제나 기획전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상영 등급 판정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상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한 영화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영화진흥위가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을 또 심의 추천에 올릴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영화계 전체가 또는 이제 영화제나 전체가 어떤 창작의 자유를 이제 제한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방식 변경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하는 26편의 영화를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 상영해야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상영관 여유가 있는 멀티플렉스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 100석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관에서 이틀 정도를 받게 되면 5일 정도는 흥행작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멀티플렉스에 상당히 최적화된 그런 조건이기도 하고. 사정이 이렇자 30여 곳의 예술영화 전용관들은 정부 지원금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생명인 예술 독립영화가 정부 정책 탓에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떡국을 썰거나 한복을 입어보는 등 설 명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 입으니까 기쁘고 떡국 썰으니까 기대하고 좋아요. 오늘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북 여성기업인 100여 명이 오늘 성주 가야산 호텔에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북 여성기업인 정기총회가 열린 것인데요. 여성기업인들은 오늘 정기총회에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미 금오산 관광호텔에는 오늘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새마을 봉사과 관계자, 그리고 각 지역 새마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와 세계화,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진 데 이어 올해에도 도민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새마을 봉사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이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임용할 것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북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재선거 요구를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구 중리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선관위 신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수요 증가로 부서와 인력이 늘어나 이번에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그동안 중구에 있었던 서구 선관위도 함께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청송군 선관위는 지난달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0만 원과 15만 원을 건넨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고발했고 경산 선관위도 조합원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 선관위도 조합원 2명에게 5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고발하는 등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의 신임 상임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김형기 신임의장은 국가 혁신과 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은 정권과 여야를 초월해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 청원 운동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